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0%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1%가 됐습니다. 이제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겠고요. 이제 사연 중에 구독자 상황에 맞는 지역을 또 한 곳 추천드리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준금리가 0%대가 마감이 됐고, 한은에서, 즉, 이제 예고된 인상을 단행을 한 겁니다. 즉, 이제 이미 시장에선 예고가 됐었죠. 지난 8월에 이어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0.75였던 게, 이제는, 1%가 된 겁니다.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그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비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 비율이 한 8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1%보다 향후에 금리를 더 올린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비주택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도권 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한 4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필수제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는 아직도 금리가 많이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금 폭탄에 이제 한국의 조세 경쟁력 하락폭이 OECD 중에서 1위입니다. 뭐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세제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뭐 세제 이 비율 자체, 세금 비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세금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죠. 뭐 양도세적인 부분, 즉이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만 보더라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무사분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상담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이만큼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최근 5년간 이 주요 선진국하고는 달리 이제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급속히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율 인하나 과세 체계, 특히 이 과세 체계 단순화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에 케이스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국가 OECD 한 37개국 중에서 한국의 조세 경쟁력 순위는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위였다가 이제 21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 이제 프랑스가 이제 37위에서 35위, 영국이 이제 22위로 한 단계 상승을 했고, 그다음 이제 독일이 한 단계 내려갔고요. 뭐 별 차이 없고요. 일본이 5단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단계나 하락을 한 겁니다. 네, 한편 이제 역대급 세부담, 즉 이제 이 세부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분양도 축소 바람이 불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강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 폭탄이 우려가 되니까 1 플러스 1, 원 플러스 원 분양을 철회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설계 변경까지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내에서는 이게 좀 물건이 좀 큰 게 있죠. 물건이 좀 크다 보니까 1 플러스 1으로 권리가가 크다 보니까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물량 중에 조합은 절반 가까이 평형 변경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많은 세대수에서 이거보다는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대형 한 채를 받게 되면은 세부담이 2,500만 원인데 1 플러스 1을 받게 되면 이게 중과가 되죠. 조정 지역 내에 두 채를 갖고 있으면은 중과가 되다 보니까 8천만 원까지 세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대신에 똘똘한 대형 한 채 선호 현상이 뭐 현재도 있습니다만은 더 가속화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물량으로 좀 사람들이 갈아타다 보면 결국에는 공급 자체도 축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안양에 이제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직장인 분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직장이 이제 분당이세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한 2억 정도 있고요. 2억 정도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KCS 스위첸이라는 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4억 중반 정도고 이제 괜찮을지 한번 봐달라라고 하셨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좀 머니까 출퇴근이 좀 수월한 성남 쪽으로도 한번 아파트를 한 곳 추천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KCC 스위첸이 일반 오피스텔이라기보다는 아마 아파트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룸에서 한 3개 정도 있는 이런 투룸, 쓰리룸 구조인데, 아파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선택하려면은 내가 청약 가점이 좀 높아가지고요. 요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청약을 노릴 때, 즉 청약 가능성이 높을 때는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폭의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이제 청약까지 이제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 구독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약 가점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낮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청약 당첨되기가 수도권 내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 지역 내에서 빠르게 조금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금 이주 중인 그런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빠른 어떤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는 지역이 요 안양역하고 명왕역 한 사이쯤에 오피스텔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일 것 같아요. 보시니까 보시면 안양 KC 스위첸이라는 단지인데 시세가 한 4억 한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보면은 뭐 방이 1개, 2개 이렇게 있고요. 작은 이런 알파룸까지 품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기보다는 어떤 아파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 단지 내를 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쵸?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세가 한 6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더 올라줘야지만 이제 오피스텔 시세가 오를 수가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나 혼자서 오피스텔 시세가 계속 시세가 오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청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서 이것보다는 지금 뭐 출퇴근이 좀 더 가능한 성남 쪽의 아파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안양권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분당이고 판교고 이쪽이 이제 안양인데, 여기 이제 출퇴근하려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자차밖에 안 될 겁니다. 자차로밖에 안 될 건데, 앞으로는 이 경강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죠. 이제 월판선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생기면은 이제 출퇴근이 편리해질 텐데, 이 시점 자체가 좀 많이 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뭐 철도라고 하는 게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출퇴근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분당 내에서 직장이니까 위쪽 이제 성남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지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일대 가보시면은 요런 소규모로 가로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격대가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작은 평에 형성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거 속도가 좀 빨라요. 현재 지금 이주 중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재는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신축 아파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중에서는 조금 큰 평형 쪽으로 보시는 게 향후에 시세 차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가용 자산 내에서 가장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성남 일대가 사실 뭐 소형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세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판교하고의 직주 근접, 그리고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로 좀 해보시는 게 좀 더 빠른 시세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1%로 이렇게 인상을 했고,
물론 이제 이미 예고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필수지인 주택 시장에는 영향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뭐 담보대출 비율도 40% 이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조세 경쟁력 하락폭이 OECD 중에선 1위고요. 이걸 좀 개선하려면은 세율 자체 좀 인하를 해야 될 것이고 과세 체계 자체도 굉장히 좀 단순화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죠. 종부세 부담으로 1+1 분양이 철회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는 결국에 강남권에도 공급 위축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안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35세 분당 내에 직장인 2억대 투자문을 주셨는데요. 오피스텔을 검토하고 계셨어요. 안양 KC 스위치네라 오피스텔을 보셨는데 이 자체 단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파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텔보단 경쟁력이 있지만은 현재 이제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택지보다는 성남에 있는 소규모 가로주택이지만은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주 중이기 때문에 여기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빠른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